타이베이의 여름은 항상 습하고 무더웠다. 공기 중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이 가득했다. 타이베이 거리는 차와 사람들로 붐볐다. 중정기념당 앞 잔디밭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인파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 도시의 한 구석, 린알라는 자신의 초라한 아파트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다. 창밖 거리는 여전히 차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알란의 눈에는 흐릿하게 보였다. 책상 위에 어지럽게 흩어진 서류들, 정리되지 않은 이력서,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지만 방향을 잃은 듯 보였다. 그녀는 이 화려한 도시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찾기를 간절히 바랐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삶은 끊임없는 분투와 좌절, 그리고 끝없는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리날라는 타이베이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갓 졸업한 여성이었다. 미래에 대한 포부와 꿈을 안고 이 도시에 왔고, 직장 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굳건한 목표가 있었다. 바로 교사가 되어 교육 사업에 헌신하고 더 많은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것이었다. 그녀는 밤마다 교사 복장을 입고 강단에 서서 학구열에 불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도록 돕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달랐다. 졸업 후 그녀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처럼 수많은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이유는 뻔했다. 경험 부족, 적합한 자리 부족, 치열한 경쟁. 한 달이 지났지만 이력서는 여전히 채용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었고 알라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즉시 교육 관련 직업을 찾을 수 없다는 현실을. 그래서 그녀는 이상을 잠시 접어두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 찾기 시작했다. 결국 린알라는 한 5성급 호텔에서 프런트 데스크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매일 하는 일이라곤 미소를 지으며 호텔 손님을 맞이하고 로비 질서를 유지하고 자잘한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매일 깨끗한 유니폼을 입고 미소를 지으며 우아하고 품위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고급 옷을 입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손님들을 볼 때마다 알라는 자신도 모르게 자괴감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과 그들 사이의 차이가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의 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소 뒤에 피로를 감추는 법을 배우고 수많은 부유한 손님들을 마주할 때 불만을 억누르고 무관심한 척하는 법을 배웠다. 매일 화려한 호텔에서 조심스럽게 생활하면서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용기조차 내지 못했다. 밤이 되자 알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다. 휴대폰 화면에는 면접 초대와 친척, 친구들이 보낸 수많은 응원 메시지가 떠 있었다. 모두가 그녀가 다시 일어서서 자신만의 자리를 찾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더 막막해졌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알라는 작게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마치 자신조차 믿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알란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혀온 질문이 떠올랐다. 나는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 나는 계속 버틸 수 있을까? 내 꿈은 정말 이룰 수 있는 걸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메시지가 도착한 것이다. 고개를 숙이자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였다. 엄마는 항상 너를 응원한단다. 어머니의 간단한 응원 메시지를 보자 알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는 항상 그녀를 묵묵히 지지해 주셨지만 그녀는 어머니에게 삶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가족을 자랑스럽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의 꿈조차 포기하려 하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알라는 작게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알라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현관으로 가문을 열었다. 등은 약간 굽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다. 안녕하세요.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갈라짐이 있었다. 저는 거리의 노숙자입니다. 오늘 우연히 지나가다가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갈 곳이 없는데 잠시 비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알라는 얼어붙었다.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솟구쳤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노인의 얼굴을 보자 알라는 어린 시절 보았던 어려운 가정과 생계를 위해 동분서주하던 부모님이 떠올랐다. 들어오세요. 알라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었다. 그날 밤 알라는 낯선 노인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노인은 자신이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사고로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다. 알라는 노인의 이야기에 동정심을 느꼈다. 이 노인은 마치 또 다른 자신의 모습 같았다. 한때 꿈을 꾸고 운명을 바꾸고 싶어 했지만 지금은 이곳에서 변함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었다. 나는 한때 모든 것을 가졌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노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마음속에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다. 이것은 그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고 그녀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했다. 아마도 내가 뭔가 해야 할 것 같다. 알라는 속으로 생각했다. 알라는 몸을 돌려 창밖의 타이베이 야경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결심이 자리 잡았다. 이 길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녀는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자신만의 불꽃을 다시 피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알라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호텔로 향했다. 호텔은 타이베이 도심의 위치에 매우 좋은 입지를 자랑했지만 알란에게는 끝없는 피로와 무력감의 상징일 뿐이었다. 매번 호텔 유니폼을 입을 때마다 알란은 최대한 초라해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며 모든 손님을 맞이할 때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도록 애썼다. 하지만 이 일은 더 이상 그녀의 꿈의 일부가 아니었다.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졸업 이후 알라는 찾을 수 있는 모든 교육 관련 직업에 이력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수많은 거절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학력과 경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의 꿈은 점점 희미해지고 흐릿해졌다. 매일 호텔 로비에서 화려한 손님들과 스쳐 지나갈 때마다 알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꼈다. 그녀가 한때 갈망했던 강단은 이제 멀리 있는 꿈일 뿐이었고 눈앞의 현실이 그녀가 마주해야 할 전부였다. 알라는 고개를 숙이고 손에 든 시계와 손님들의 요구 사항 목록을 바라보며 매일의 일을 기계적으로 처리했다. 점점 멀어져가는 이상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했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알란의 삶에 낯선 인물이 나타났다. 노인이 호텔 로비로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이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 노인의 발걸음은 느렸고 오랜 노동과 가난으로 등이 굽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고 눈빛에는 끝없는 쓸쓸함이 묻어났다. 주변의 불편한 시선과 불쾌한 기색을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이 모습을 본 알란의 마음속에는 동정심이 피어올랐다. 호텔 로비는 우아함과 화려함으로 가득했지만 차가운 현실은 종종 그녀에게 무력감을 안겨주었다. 노인을 바라보던 알란은 자신과 그 사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다고 느꼈다. 그녀 또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외로움과 무력감을 느낀 적이 있었고 누군가의 이해와 지지를 갈망했었다. 하지만 로비의 다른 직원들은 이 어울리지 않는 손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단정한 옷차림의 남자 직원이 노인에게 다가가 차갑게 말했다. 손님, 여기는 호텔 로비입니다. 예약하지 않으셨으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태도에는 불편함이 가득했고 눈빛에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경멸이 담겨있는 듯했다. 그녀는 직원을 나무라지 않고 노인에게 다가갔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알란을 바라보았다. 마치 이런 대우에 익숙해진 듯했다. 손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알라는 부드럽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아가씨, 저는 괜찮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마치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듯했다. 알라는 물러서지 않고 다시 물었다. 잠시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물과 음식을 좀 가져다 드릴게요. 그 순간 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라는 노인을 로비 한 구석에 앉히고 직원에게 물과 간단한 식사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노인은 작은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다. 그의 눈은 점점 촉촉해졌다. 노인의 따뜻하면서도 애처로운 눈빛을 본 알란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다. 어린 시절 어머니도 이렇게 따뜻하게 자신을 보살펴 주셨다. 이후 몇 분 동안 알란은 노인과 짧게 대화를 나눴다. 노인의 이름은 천하이성이었고 한때 대만의 한 기업을 설립한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 뛰어난 사업 감각으로 자신의 사업을 일구었지만 운명은 그에게 친절하지 않았다. 수십 년 전 경제 위기로 모든 재산을 잃고 결국 거리의 노숙자가 되었다.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알라는 마음이 아팠다. 노인이 겪었던 고통과 상실감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공감할 수 있었다. 이 도시에서 각자는 말 못할 사연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연들은 종종 무시되거나 사회에서 외면당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알란은 진심을 담아 조용히 물었다. 노인은 알란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상냥하군요.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잃었고 희망 사에모 시대시마이마시다. 알란은 잠시 침묵했다. 마음속에 결심이 생겼다. 그녀는 노인에게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는 있었다. 그리고 이 낯선 노인이 그녀의 삶에 갑자기 나타난 전환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쩌면 노인은 막막함과 좌절 속에 있던 그녀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기 위해 나타난 것일지도 모른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좌절스러워도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따뜻한 곳으로 함께 가시겠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는 희미한 희망이 스쳤다. 알라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속에 결심을 새겼다. 알라는 타이베이 외곽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멍하니 창밖 거리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어제 천하이성과 나눈 대화 이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노인의 평범하지만 쓸쓸한 이야기는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낯선 노인과의 우연한 만남이 그녀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천하이성은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고 화려한 사업과 재산을 가졌었지만 경제 위기로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 사회 최상류층에 있던 노인은 이제 거리에서 구걸하며 노숙자처럼 살고 있었다. 그럼에도 노인은 삶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의 단호함과 불굴의 의지는 알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다. 어젯밤 천하이성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왔을 때 알란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알란이 준비한 따뜻한 차를 마셨다. 그 순간 알란은 따스함을 느꼈다. 그녀는 노인의 과거를 자세히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알란은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다. 화려한 상업지구와 시끄러운 인파 속에서 자신만의 진정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교사가 되겠다는 꿈은 한때 너무나 명확했지만 이제는 현실에 묻혀 거의 사라져버렸다.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생계를 위해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 분투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희망과 변화를 주고 싶다는 이상을 품고 교육계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과거를 되돌아보니 왜 이 일을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자신만의 진정한 이상과
사명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일까? 알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질렀다. 마음속 불안과 막막함을 떨쳐내려 했었다. 더 이상 이렇게 방황할 수는 없었다. 변화가 필요했다.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까? 알란의 마음은 의문으로 가득했다. 천하의 성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앞길이 보이지 않겠지만 믿으세요. 마음속에 빛이 있다면 계속 나아가세요. 길은 분명 나타날 것입니다. 메시지를 읽은 알라는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 노인의 메시지를 읽으며 그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동을 받았다. 노인은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알라는 천하의 성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노인은 그녀에게 말했다. 지금 어디에 있든 모든 것을 가졌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당신의 이상을 추구하고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용기가 있는지입니다. 이 말은 마치 비처럼 알란의 막막한 마음을 비추었다. 변화는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알란의 눈빛은 다시 단호해졌다. 더 이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그녀가 품었던 이상은 틀리지 않았다. 단지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자신감을 잃었을 뿐이다. 천하의 성의 등장은 그녀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고 자신과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그 순간 알라는 결심했다. 교육 사업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어려운 지역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통해 그들의 현실을 개선하기로. 이 길이 순탄치 않고 어려움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가 하는 일은 단지 나 자신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지식을 갈망하는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알라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일어서서 창밖 도시를 바라보았다. 타이베이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녀도 변화하기로 결심했다. 인생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기로. 나는 할 수 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일어서려는 순간 다시 휴대폰이 울렸다. 친구 샤오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알라나, 동아그룹의 지원 사업 결과가 오늘 오후에 발표된대. 우리도 신청해볼까? 메시지를 보며 알라는 살짝 미소 지었다. 마음속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렇다. 그녀는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든 용감하게 나아가 자신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이다. 알라는 공익사업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모든 힘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돕는 데 쓰기로 결심했다.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깨달은 후 호텔에서 느꼈던 좌절과 막막함은 마음속 열정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우선 어려운 산간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이 시작된 날 알라는 결심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모습을 지켜보는 구경꾼이 아닌 진정한 참여자가 되고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 되겠다고. 모든 아이는 공평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그녀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고 수없이 되새기며 스스로를 다잡는 신념이기도 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하지 않으면 누가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인가? 알라는 몇 달 동안 대만 북부와 중부의 여러 어려운 산간 지역을 돌며 조사를 진행했다. 낡은 교복을 입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좁은 길을 따라 학교에 가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다. 많은 학교의 시설은 열악했고 심지어 기본적인 교재조차 없는 학교도 있었다. 이 모든 현실을 마주한 알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이것이 바로 자신이 바꿔야 할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란은 곧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다. 교육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여러 정부 부처에 문의했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지원받기가 쉽지 않았다. 그녀는 기업과의 협력,
사회 모금 활동, 사회 공헌 기금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매번 모금 활동에 직접 참여했고 때로는 오해와 냉대를 받기도 했지만 알라는 이를 악물고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한 대기업과의 협력 논의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다. 동아그룹의 사회공헌 기금 담당자가 회의에서 알란의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며 지원을 약속했다. 지금까지 알란이 확보한 가장 큰 액수의 자금이었다. 이는 그녀의 교육 계획이 계속 진행될 수 있고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지원 확정 전화를 받은 알란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마음속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이 솟구쳤다. 이 자금은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알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 사업은 단기적인 과제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팀을 꾸리기 시작했다.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과 사회운동가들을 모았다. 대학 시절 알게 된 자원봉사자도 있었고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만난 동료도 있었다. 팀원들의 도움으로 알라는 여러 학교와 연락망을 구축하고 어려운 지역 아이들을 위해 교재, 학용품, 기타 교육 자원을 모으기 시작했다. 모든 과정은 어려움과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직접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학습 자원을 확보하고 교육 지원 범위를 넓혀갔다. 동시에 알라는 더 큰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대만 전역에 더 많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도록 돕는 장기적인 교육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쉴 틈도 없었다.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수많은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었고, 하지만 바쁘고 고된 일 속에서 알란의 몸은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주 피로를 느꼈고 수면의 질도 점점 나빠졌다. 일하는 도중에 몇 번이나 현기증과 어지럼증을 느꼈다. 알란은 자신이 극도로 지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잠시라도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인가? 어느 날 밤, 알란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를 든 채 자료와 보고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천하이성이 보낸 메시지였다. 아가씨, 쉬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동시에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져야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본 알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 순간 그녀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헌신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불안에서 도망치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추구하는 것은 정말 처음의 목표였을까? 아니면 외로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 알란은 심호흡을 하고 천하이성의 말을 떠올렸다. 더 진실되게 살아야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녀의 마음에 와 닿았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자신의 건강과 삶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알란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들이쉬자 마음속에 고요함이 찾아왔다. 알란의 삶은 점점 더 바빠졌다. 쉴 시간도 거의 없었다. 동아그룹의 지원을 받은 이후 사업은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알란과 그녀의 팀은 여러 어려운 산간 지역 학교에서 교육 지원 활동을 시작했고 아이들에게 더 많은 학습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꿈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의 미래와 연결된 일이었다. 알란은 매일 모든 힘을 쏟아 이 힘든 일에 전념했지만 점차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자신의 건강과 마음의 균형이었다. 바쁜 업무로 인해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고 장시간의 고된 업무는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장시간 컴퓨터 작업으로
어깨와 목의 통증이 심했다. 하지만 알라는 눈앞의 어려움은 일시적인 것이고 사업의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주말 저녁, 알라는 다시 야근을 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사업 자료와 재무 보고서가 쌓여 있었다. 며칠 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 눈꺼풀은 무거웠고 머릿속은 점점 멍해졌다. 손에 든 서류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눈앞의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갑자기 심한 두통이 몰려왔다. 알라는 머리를 감싸쥐고 고개를 숙였다. 샤오린의 전화였다. 알라나, 어디야? 아직도 야근 중이야. 3일 연속 일했잖아. 몸이 버텨내지 못할 거야. 샤오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알아. 거의 다 끝났어. 걱정 마. 난 괜찮아. 정말 괜찮은 거야. 아니면 참고 있는 거야, 알라나. 더 이상 무리하지 마. 샤오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 내 곁에서 너를 지지해줄 누군가가 필요해.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마. 샤오린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다. 심호흡을 하고 억지로 몸을 일으키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괜찮아, 샤오린. 나는 멈출 수 없어.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알란에게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샤오린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은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매 순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원을 얻고 현실을 바꾸려 애쓰면서 정작 자신을 돕겠다는 초심을 잊고 있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원칙을 무시하고 있었다. 마음의 소리, 건강, 가족의 필요를 모두 무시하고 있었다.